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습의 이영래입니다. 네. 앞서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목돈이 있어야 되겠죠.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 이제 뭐 꿈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뭐 집을 사는 거는 이제 뭐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목돈을 마련을 해가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뭐 또 본가에 있으면서 돈을 모았고, 그리고 전세를 이제 가면서 있는 자금을 또 모아가지고 전세로 거주를 했었고, 그리고 거주하면서 또 돈을 또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또 투자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 목돈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실천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는 펀드를 해가지고 뭐 이제 또 뭐 한 3천만 원 모으고 또 이걸 이제 또 불려가지고 또 뭐 4천만 원을 이제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, 지금 뭐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혼자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뭐 이제 또 이걸 뭐 갭 투자를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제 또 뭐 주식 투자를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이 발판이 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성이 강한 쪽에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것,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이나 뭐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다가 잘못되면은 진짜 이 다시 돈 모으기가 이제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을 할 때에는 안정적인 이제 좀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 순수하게 이제 좀 모아 놓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모으고 내가 이제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또 급여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모아 놓은 돈하고 급여를 이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바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, 어쨌든 이 종잣돈을 모으고 여기서 이제 또 전세 뭐 자금 대출을 이제 또 받아가지고 전세로 이제 또 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을 사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패턴을 이제 잘 지키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. 그러면 내가 종잣돈도 모았지, 집에서 뭐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은 돈을 또 좀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또 훨씬 더 좋은 집을 이제 구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종잣돈을 어떻게든 준비를 하시라. 라고 꼭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. 종잣돈을 이제 모으고 나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살펴보면은요. 지금 이제 DSR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연봉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. 라고 하면은 이 뭐 이제 세금하고 빼고 실수령액이 이제 월 360만 원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DSR이 지금 이제 40%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이 부채에 대한 이제 원금과 이자에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.
40%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2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월로 나누면은 월 한 160만 원. 네, 월 160만 원 정도를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상환하는데 이제 쓸 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이제 뭐 이자를 이제 갚을 능력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 때 이자를 이제 한 3.5% 정도로 이렇게 이제 대출 이자를 적용을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신생아 특례론이라든지 뭐 이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대출 한도를 이제 조금 더 늘려주거나 이 이율을 이제 낮춰주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5천만 원의 이제 연소득이 있다 이러면 종잣돈 3천만 원을 모았죠. 그럼 이 3억에 대한 이 계약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집에서 좀 더 지원을 받거나 하면 4억짜리를 또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. 그 나머지 이 이제 대출을 이제 또 뭐 받아 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돈이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금액을 이제 좀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되겠죠. 이거는 이제 혼자 살면서 집을 사는 이제 케이스겠죠.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이제 연 또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집을 똑같이 이제 뭐 6억에서 한 7억 정도까지 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가격이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잣돈이 모였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이 시장 흐름이 있으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종잣돈이 모였으면 뭐를 할 거냐?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싼 게 시장에서 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미분양입니다. 미분양은 이제 분양 가격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아니면 뭐 이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. 특히 이제 준공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만 다 해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 가격까지는 가격이 다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지금 너무 비싼 고가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미분양이 낮다 이러면은 뭐 그런 아파트를 이제 혜택을 잘 살펴보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럼 미분양이 왜 좋느냐? 일단 시장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고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시장이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오르는 시장을 맞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아파트 이제 청약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. 하면은 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
또 이제 뭐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. 그러면은 또 최근에는 굳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이 청년들을 위한 이제 이 그 청약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방송 작가분도 예, 이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, 아주 뭐 해피한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일반 아파트를 이제 위치 좋은 구축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보다는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 역세권 그리고 이제 꼭 이 초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을 꼭 이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잘 팔릴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. 물론 역세권에 초등학교 끼고 있으면 더 비싸겠죠.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는 더 비싸겠죠. 거기다가 평지까지 있으면 또 더 비싸겠죠. 네. 이렇게 이제 가격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또 보면은 뭐 갭 투자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갭 투자도 뭐 이렇게 잘 하면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렇지만 갭 투자를 하는 방법보다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갭 투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집값이 오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대출을 조금 더 받든지 해서 여윳돈으로 하는 게 이제 갭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두 채 이제 또 늘려가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, 뭐 일실 일가구 주택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,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갭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을 우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가격을 싸게 사는 것 중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바로 경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경매, 뭐 아파트 경매가 뭐 쉽기는 쉽죠. 뭐 일단은 건조당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간편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특히 괜찮은 아파트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아파트에 이제 계속 경매 뭐 참여했다가 떨어지고 참여했다가 떨어지고 할 때마다 물건 조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다 보면 진짜 피곤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타이밍 놓치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매는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매물이 많겠죠. 이 급매물 중심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부동산 서베이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. 아파트 중개 플랫폼 부동산 서베이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